네, 방대본 역학조사 분석단장입니다. 4월 26일 코로나19 감염병 정례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신규 확진자는 8만 345명, 지금까지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700만 9,865명입니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613명, 사망자는 82명이고 누적 사망자는 22,325명으로 누적 치명률은 0.13%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과 환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빌며 정례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주간 발생 동향과 위험도 평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주간 신규 발생이 5주 연속 감소하였습니다. 4월 3주에 주간 확진자 수는 약 61만 8천 명으로 하루 평균 8만 8,265명이 발생해서 전주 대비 40.8% 감소하였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0.70으로 4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하였습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률이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19세 이하 연령군에서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은 발생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증 위험이 큰 60세 이상 연령층은 다른 연령대보다 발생률이 낮은 편이지만 발생 비중은 여전히 높아서 지난주 전체 확진자의 22.4%를 차지하였습니다. 4월 3주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634명, 사망자는 1,135명 발생하여 전주 대비해서 각각 24.5% 그리고 36.8% 감소하였습니다. 누적 사망률은 80세 이상에서 10만 명당 615명으로 가장 높고 70대는 138명, 60대는 3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 위험 요인 분석 결과 여전히 고연령층, 미접종자, 기저질환자의 사망 위험이 높습니다. 또 사망자 중 60세 이상이 93.7%였으며 60세 이상에서 미접종자 및 1차 접종자의 비율이 4% 내외로 낮음에도 사망자 중 약 44.4%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은 국내 발생 및 해외 유입 사례 모두 100%로 확인되었습니다. 오미크론 세부 계통 BA2의 국내 감염 검출률은 94.2%, 해외 유입 사례 검출률은 88.9%로 확인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오미크론의 세부 계통을 기존의 4개에서 83개로 재분류하였습니다. 재분류 기준에 따르면 검출률 94.2%를 보인 BA2의 경우에 BA2.3이 63.5%, BA2가 16.8%, BA2.12가 10.3%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미국에서 처음 검출된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2.12.1 변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변이는 작년 12월 미국에서 처음 검출되었는데 최근 빠르게 BA2를 대체해서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불과 2주 만에 점유율이 6.9%에서 19%로 높아졌습니다. 이 변이는 BA2보다 2개 많은 31개의 변이를 보이고 있고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높은 전파 속도를 가진 변이인 오미크론 BA2보다도 20% 정도 높다는 전파 속도가 높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검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변이를 포함한 여러 변이 발생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의 발생 상황,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발생 지표가 감소세에 있으나 사망자 수는 여전히 1,000명 이상으로 유지되며 비수도권 병상 가동률이 높아서 4월 3주 주간 위험도는 전국 및 수도권에 대해서 중간, 비수도권에 대해서 높음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 분과에서는 여러 지표들이 안정적인 방향으로 향하고 있지만 BA.2 점유율이 높아짐에 따라 올 가을 대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고위험군의 위중증 사망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의료 대응을 집중하고 또한 관련 매뉴얼 정비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 회복 추진에 따라서 생활 방역 수칙과 시설별 방역 체계를 정비합니다. 다음은 재감염 추정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부터 2022년 4월 16일까지 전체 확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해당 기간의 국내 재감염 추정 사례는 55,906명으로 2회 감염자는 55,841명, 3회 감염자는 65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회 감염자 중 오미크론 유행 이전 재감염 추정 사례 발생률은 0.1%, 오미크론 유행 이후 발생률은 0.36%입니다. 재감염 중증자는 72명, 재감염 중증화율은 0.13%, 재감염 사망자는 52명, 재감염 치명률은 0.09%입니다. 다음은 유행 상황 전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19가 처음 등장한 이후에 각국은 지리적 또는 사회적 특성과 면역 수준에 따라서 특징적인 유행 확산과 감소를 반복하였습니다. 한때 높은 발생률을 나타냈던 국가들이 현재는 낮은 수준으로 전환되기도 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2021년까지 환자 발생률이 매우 높았던 미국은 현재는 발생이 낮은 수준입니다. 반대로 환자 발생이 낮았던 우리나라와 홍콩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경 높은 환자 발생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그간 국민 여러분의 인내와 참여에 힘입어서 현재까지 누적 사망률과 치명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은 수준입니다. 매주 30% 이상 환자가 감소하고 있고 당분간 이런 감소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망이 마냥 긍정적일 수는 없습니다. 1, 2개월 정도 후에는 감소가 멈추고 정체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경과에 따라서 면역력 약화와 변이 출현의 가능성으로 환자 수의 재증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신종 감염병은 그 변이 방향에 대해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섣부른 낙관이나 방심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한 생활 방역 수칙 개정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민 개개인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해 상황별로 구체화된 생활 방역 수칙을 마련했습니다. 실내에서 음식을 드실 때에는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해주시고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대화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을 하는 경우에도 이런 산밀 환경에서 모이는 시간은 최소화하여 주시고 실내에서 모이는 경우 가능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께 권고드리는 개인 방역 6대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둘째는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를 가리기, 셋째는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고 기침은 옷소매하기, 넷째는 1일 3회 환기하기, 다섯째는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한 최소화하기, 여섯째는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를 받으시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등입니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에 필요한 권고 수칙을 제시하였고 시설별로도 자율 방역 지침을 정비해서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어제부터 예약 접종이 시작된 60세 이상 연령층 4차 접종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8일부터 시작된 사전 예약에는 약 260만 명이 참여하셔서 예약률 19%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93만 명이 4차 접종을 완료하셨습니다.
접종률은 6.8%입니다. 특히 치명률이 높아서 접종이 적극 권고되는 80세 이상 연령층의 예약률은 30.4%, 대상자 대비 38.2%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60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 4차 접종을 시행 중이며 특히 80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서는 적극 권고를 드립니다. 접종 대상은 60세 이상 연령층 중 3차 접종 완료 후 120일이 경과한 분들이시며 사전 예약 누리집이나 1339 콜센터를 통한 예약 또는 당일 접종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세계 예방접종 주간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첫 집단생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어린이의 필수 예방접종이 중요합니다.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은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수두 등 17종의 백신에 대해서 무료 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접종과 접종이 가능한 의료기관 목록은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 또는 예방접종 도우미 앱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는 아니지만 세계적으로 새롭게 보고되고 있는 질병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3월 이후에 세계적으로 16세 이하의 소아에서 원인불명 급성 감염 발생이 보고되고 일부 사례에서는 아데노바이러스 41형이 검출되었으나 아직 이것이 원인병원체인지 여부는 명확치 않습니다. 영국에서 최초 보고를 시작으로 일부 유럽 국가와 미국 등 12개 국가에서 4월 21일 현재까지 총 169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1명이 사망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사례가 보고되지는 않았지만 관련 학회와 의료계와 협력을 통해서 감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주간 확진자 수도 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여전히 우리 앞에 있는 위험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감염병 등급 변경에 따라서 법적인 의무 내용은 조금 달라졌지만 기본 방역수칙 준수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또한 예방접종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과 접종을 완전히 끝내지 않으신 분들은 나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예방접종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심 증상이 있으시면 즉시 가까운 지정, 동네 병의원을 방문하셔서 신속한 검사와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